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이것들을 스스로 박헌영이 어떤 자리에서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한쪽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946년입니다. 4월 조선인민에게 고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당시에 그 좌우 갈등이 격화되어 있던 서울에서의 사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인 과장이나 수사적인 과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감안하고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라는 명목으로 국내에서만 수천 명의 생명을 희생하였고 누계로 하면 6만 년이 넘는 세월을 감옥에서 살았다. 이게 이제 조선공산당과 또는 조선공산당은 이제 만들어지고 재건되고 또 해체당하고 뭐 이 곡절이 많았지만 인적인 흐름으로 쭉 이렇게 봤을 때 그래 사회주의 진영에서 수천 명이 희생당했고 국내에서만 감옥에 가서 산 기간만 해도 누계로 6만 년이나 됐다. 근데 저 6만 년이 어떤 통계에서 나왔는지 제가 그 근거까지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저게 다소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1946년에 자기들이 박헌영이 이제 자신있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단독으로 일본 제국주의자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것은 조선공산당의 발전에 커다란 지장이었다. 물론 그 탄압을 받았으니까 뭐 희생이 많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정당이 크게 발전할 수가 없었다는 거. 검거선풍이 뭐 계속 쫓아다니고 했으니까. 그러나 조선공산당에게 그렇게 큰 지장이었지만 동시에 조선의 민족 부르주아에게는 커다란 수치다. 굉장히 강력하게 민족주의 진영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들도 당연히 그러니까 민족주의 진영도 당연히 우리와 공동전선을 이루어서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에 반항하여 투쟁해야 했었다. 그러나 조선 해방사에 독립운동사에 그런 영웅적인 기록은 없다. 단정적으로 탁 잘라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조선공산당과 이제 사회주의 진영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새 역사의 첫 페이지에 그 역사적 사명에 충실하였다는 것을 금자로 기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제가 왜 이 대목을 이 상해에서 박헌영을 거쳐서 이 대목을 말씀드리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인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잘 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사 아니다. 우리라고 얘기하지 말고 제가 알고 있었던 독립운동사는요. 반쪽도 안 됩니다. 반쪽도 안 됩니다. 전체 파이가 이만하면 요만큼만 안 갑니다. 저는 정말 어려서나 또는 뭐 20대 초중반까지 그 이후에도 그냥 막연하게 갖고 있던 제 머릿속에 독립운동사는 그냥 유관순, 김구, 김자진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이제 다시 관심을 두고 책을 여러 가지 찾아보고 그동안 현대 사학자들이 이렇게 되찾아 놓은 여러 가지 그런 학술적인 연구 성과 그래서 그 역사를 재구성해 놓은 어떤 그 논문들을 보면서 이제 깨친 거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제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것은 반도 안 되는 겁니다. 독립운동사. 반 이상이 삭제된 독립운동사. 직접적인 원인은 한국전쟁입니다. 특히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왜냐하면, 전쟁의 당사자로서, 이제, 이 가해 피해라고 얘기를,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전쟁에서 가해 피해는 뭐, 둘이 너무 많은 이 피해자가 있었으니까 참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죠. 어쨌든, 가해자, 피해자라고 얘기해서 이제 가해자로서 어떤 걸로 남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전에 독립운동을 했든 안 했든 그거는 다 무시해버리는, 삭제해버리는, 특히 독립운동을 삭제해버리는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전쟁 자체의 발발도 그렇고 전쟁 이전에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삭제했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권력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념이라는 걸 핑계로 대서 자기에게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독립운동사는요. 남에서나 북에서나 다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연안파의 기록이 다 삭제된 거죠. 삭제된. 남한에서는 사회주의 진영이라고 됐던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삭제됐다가 20세기 후반에 1990년대에 이제 새로운 어떤 이 현대사 독립운동사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진영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그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이 서훈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조금 해소는 됐죠. 그러나 어쨌든 독립운동사의 반은 그렇게 없어졌던 겁니다. 1946년에 이 앞에서 이 박헌영의 입을 통해서 제가 했지만, 일제가 딱 패망하고 났을 때, 그때는, 사회주의 진영은 민족주의 진영에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초기에 약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후에 너희들은 한 일이 없다. 사실은 거기에 더 심한 얘기도 많이 했죠. 너희들은 다 일본에 붙어 먹었다. 이 얘기도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 얘기까지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끄집어 올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학자들의 연구와 그 다음에 이 국민들의 대중적인 어떤 관심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이 독립운동사에 없어졌던 반 이상 삭제됐던 것들이 이제 서서히 되살아났다 그럴까요? 대중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암살이나 밀정이라는 영화들도 그런 데 대해서는 크게 기여했었죠. 김원봉이라는 굉장히 굵직한 독립운동사의 한 줄기를 대중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되살린 거는 결국은 영화가 큰 역할을 한 거죠. 대중적으로. 물론 영화는 이제 학자들이 다시 되찾아 놓은 어떤 현대사의 기록들,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한 것이지만, 어쨌든,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데는 영화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이 삭제된 절반의 역사를 당연히 복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단해서 뭐 서로의 머리 위에 폭탄을 퍼붓겠다는 그런 전쟁과 전쟁의 위협, 뭐 이 단계에서 이제 적어도 일단 통일은 나중에 하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차근차근 한다더라도 공존으로 나가는 그런 요새 그런 국면이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언제까지 100대 0으로 굴복시켜서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하거나 또는 남한이 북한을 북벌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상대방을 목을 졸라서 비틀어 죽이는 일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도 희생이 너무 큽니다. 아니면 그냥 제일 높은 사람 둘이 나가가지고 둘이서만 목숨 걸고 싸워서 결판을 내든가, 그런 식이 아니라면 굉장히 많은 엄청난 인민이든 국민이든 대중이든 민중이든 백성이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제 희생을 당하는 거니까 그렇게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파괴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공존은 밥그릇의 문제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남과 북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장기적인 어떤 안목을 두고 조금씩 이렇게 그나마 서로 달랐던 거는 좀 이렇게 좀 약간 눌러두고 서로 공감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걸 찾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독립운동사의 복원 아닐까. 북한에서도 독립운동사는 당연히 복원돼야 됩니다. 왜 우리만 복원하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남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권력들의 권력의 이 권력의 이해에 따라서 삭제하고 무시하고 폄훼했던 그런 역사들을 당연히 되살려야 되죠.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시각에 따라 그걸 해석하는 건 두 번째 문입니다. 우리는 팩트 자체를 너무 많이 삭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남북의 어떤 정상회담도 있고 뭐 이제 문화교류 거기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문화적인 교류, 경제적인 것도 되살리려고 애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뭐 이런 걸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쓰는 독립운동사. 왜냐하면 공존과 통일을 공존하면서 통일을 향해 가는, 통일을 지향해 가는 어떤 태세에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또는 각각이라도 좋습니다. 각각이라도 좋고 열린 마음으로, 열린 지식으로 또는 열린 인식으로 다시 독립운동사를 써나가는 게 우리의 어떤 공동의 어떤 합일점을 찾아가는 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실제로 개인적으로 친한 역사서를 많이 출간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출판사 대표에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다시 쓰는 독립운동사, 남북 공존 공생을 위해 다시 쓰는 독립운동사, 이런 거 정말 한번 시리즈를 기획을 해서 뭔가 이렇게
그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거를 국민들 또는 뭐 대중들 뭐 독서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이렇게 잘 읽힐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제 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네요.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일단 우리의 그 독립운동사 여행은 답사 여행은 중국에서 북경에서 시작했고 지금 상해에 와서 상해를 일단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지역은 광동성 광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내일 비행기를 타고 딴 나라를 좀 가서 한 25일간 터키 여행을 좀 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는 독립운동사 이야기는 10월 말부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윤태옥의 터키 여행 이런 클립들이 아마 제 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채널 구독을 해두면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오면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혹시 터키 여행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거나 독립운동사 이야기를 계속 좀 나중에 더 들어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을 콕콕 눌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